자, 전 시간에 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들까지 배웠었지? 자, 그 다음 순열을 얘기하기에 앞서 두 가지가 있었어. 뭐였냐면 첫 번째, 아, 아, 아. 자,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그 RPM 문제를 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색칠하기가 있었죠? 색칠하기. 그쵸? 이거 설명한다고 했었잖아?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두 번째가. 뭐를 또 따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거의 RPM에서 보면, 뭐였지? 약수의 개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색칠하기. 자, 색칠하기의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눴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네 가지 색깔로 구분을 해서 여기다가 색칠을 하려고 그래.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조건이 붙냐면, 자, 네 가지 색깔로 지금 몇 개 영역이야? 1, 2, 3, 4, 5, 6개 영역이니까 겹쳐서 색칠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치? 겹쳐도 색칠할 수 있는데 이웃하는 곳에는 색칠할 수 없다. 같은 색을. 왜? 이웃하는데 색칠해버리면 얘가 빨간색인데 여기도 빨간색 색칠해버리면 얘와 얘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죠. 그치?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색깔, 예를 들어서 빨주 노초라고 합시다. 빨주 노초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자, 이 부분에서 자, 한 군데 이제 기준으로 하나 잡아. 그래서 여기다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네 개 중에서 하나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뭐 빨간색을 칠했어. 그러면 빨간색 목 칠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하고도 이웃하고 얘하고도 이웃하고 있지. 얘 몇 가지야? 두 가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하고는 상관없잖아. 요놈하고는 상관없죠? 얘하고 이웃하고 있고 얘하고 이웃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두 가지죠. 다음 여기는 얘하고 이웃해 있으니까 두 가지죠. 맞지? 또 얘하고 이웃해 있는 거 여기다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얘 색칠해야 완성이 되는 거 아니야. 곱이야 합이야. 곱.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 하나가 있어요. 까다로운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 자,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몇 개의 영역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개의 영역에 4개의 색깔을 색칠한다고 쳐. 그랬을 때 우리는 가지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얘는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1번에다가 먼저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그렇죠? 4가지죠? 아, 이것도 만약에 선생님 여기가 아니라 딴 데서 출발해도 다른 데서 출발해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야. 다른 데서 출발해도 자, 4가지. 그러면 2번에다 색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죠? 그지? 그러면 여기 3번은 2가지. 맞죠?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다고.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오류가 있죠. 어떤 오류가 있을까? 이렇게 따졌을 때. 자, 봐봐. 어떤 오류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걸쳐서 쭉쭉쭉쭉 이렇게 왔을 때 얘하고 연관성이 없잖아. 맨 위에 거하고 얘하고. 그쵸? 처음 시작한 거하고. 근데 얘가 봐봐. 얘는 2번하고 4번하고 같은 색깔이 칠해질 수도 있잖아. 얘가 같은 색깔 빨간색인데 얘도 빨간색일 수도 있지. 그럼 얘가 한 가지입니까? 아니죠. 왜? 빨간색이고 얘가 파란 뭐 주황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 두 가지잖아.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근데 얘네들이 다른 색깔이라면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간 부분들이 맨 마지막에 칠하는 게 이 처음에 칠한 거와 붙어 있으면 우리는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는 바라볼 것이냐? 다시 한번 그릴게요. 떠서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2번과 4번이 같은 색이 아닌 경우와 2번과 4번이 같은 색인 경우.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오죠? 이렇게 색칠하는 게. 같은 색이 아닌 경우로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와 얘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죠? 이때는 합의 법칙을 써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같은 경우로 색칠하는 경우, 다른 경우로 색칠하는 경우는 따로따로니까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가 몇 가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1에다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쵸? 그 다음 여기는 3가지. 맞죠? 여기는 2가지 맞아. 맞지? 그럼 여기는 얘 색칠한 거하고 똑같은 걸 색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 같은 색이 아닌 경우면 같은 색이 아닌 경우라고 할게. 같은 색이 아닌 경우는 얘가 색칠한 거와 다른 색을 색칠해야죠. 그럼 봐봐. 얘하고도 달라야죠. 얘하고도 달라야죠. 얘하고도 달라야지.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이게 돼? 4개의 색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얘하고 다른 색이고 얘도 다른 색이니까 뭐야? 한 가지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고요. 같은 색인 경우 따져볼게 이제. 다른 색깔로. 자, 4가지 맞죠? 여기 3가지 맞죠? 여기 2가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얘하고 무조건 같은 색이니까 한 가지죠. 맞습니까? 얘가 빨간색이면 여기가 3가지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색칠해서 주황색 색칠해서 노란색 색칠했어. 그럼 여기 무조건 뭐 해야 돼? 주황색 그냥. 결정권이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둘이 같은 색이고 얘는 다른 색이니까 얘가 2가지가 되죠. 맞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얼마야? 4, 3, 12, 24. 여기는 4, 3, 12, 24, 48. 둘이 뭐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는. 오케이? 그러면 얼마? 72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집니다. 알겠습니까? 색칠하기 문제 끝이야.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약수의 개수. 자,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64의 약수를 구하라 또는 65의 약수를 구하라. 뭘 했죠?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소인수분해 했죠? 중1 때 배웠어. 그러면 65를 소인수분해 하거나 24라고 합시다. 24. 자,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24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2, 26, 23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야?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약수의 개수는. 어디 구했죠? 요거에다가 플러스 1한 거. 그 다음에 요거에다 플러스 1한 거. 그치?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 8개. 이유는 왜 그렇게 됐죠? 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소인수분해에서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2의 0승 1, 모든 수의 0승이니까 1과 2와 2의 제곱과 2의 3승까지. 그 다음에 3의 1승이라는 것은 1과 3의 1승. 그럼 얘네들을 뭐 곱해서 나오는 게 다 약수들이잖아요. 1, 3, 2, 6, 4, 12, 8, 24 이렇게.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봐봐. 여기가 3의 1승이면 3의 0승인 1과 3의 1승이, 그러니까 1승이니까 여기가 2개가 나오고요. 3승이니까 4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씩 한단 말이야, 지수에서. 그치? 그래서 걔네들을 곱한 거예요. 2개, 4개 곱해가지고 8개 나온 거야. 약수의 개수.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한마디로 이것을 무슨 관점으로 보면 되냐면, 자, 2의 m승 곱하기, 그러니까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 곱하기 C의 r승이라고 합시다. 이거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우리는 약수라는 것은 얘와 얘와 얘의 곱으로 어떤 수가 결정이 되죠? 그치? 근데 그 약수가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지불 방법수하고 똑같아. A를 한 번 사용할 수도 있고요. 2번 사용할 수도 있고 3번 사용할 수도 있고 n번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용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는 가지수가 몇 개야? m 플러스 1개죠. 맞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잖아.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사용할 수도 있고 2번 사용할 수도 있고 3번 사용할 수도 있고 n번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m 플러스 1.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r 플러스 1번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얘와 얘의 곱으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선생님, 거기서 그러면 1 뺀 거 있었잖아요. 지불 방법수에서는. 자, 얘는 얘 사용 안 하고 얘 사용 안 하고 얘 사용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1이죠. 1도 약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뺄 거는 없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약수의 개수가 된다. 개수가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모든 약수들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물론 이걸 다 더해도 되겠지, 다 구해서. 근데 그 경우는 어차피 얘와 얘의 곱들로 이루어진 것들이잖아, 이렇게. 그 얘네들의 합이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봐도 된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뭔 소리냐면 1 플러스 3하고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3승의 곱. 그럼 봐봐. 이렇게 곱하면 1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2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4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8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3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6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12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24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의 약수들의 총합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합하고 얘네들의 합의 곱. 이 양의 약수들의 총합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의 약수들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에서 a의 m승까지 합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b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에서 b의 n승까지 합에다가 1 플러스 c 플러스 c의 제곱해가지고 c의 r승까지 합을 다 곱하면 이게 약수들의 뭐가 돼? 총합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아마 과제를 푸는데 다 무리 없이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응용돼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 있대. 이런 수가 있대. 이런 수 중에서 얘의 약수 중 4의 배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약수 중에서 4의 배수인 것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4의 배수라는 것은 2의 제곱이 항상 있어야죠. 그치? 2의 제곱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2의 제곱, 2개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2의 3승 중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죠? 2개죠. 왜? 2의 제곱이냐 2의 세제곱이냐 이거잖아. 맞죠? 그 다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3, 그치. 아, 우리 왕기 역시 3의 0승인 1, 3, 3의 제곱.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니까 총 몇 개 나온다는 거야? 6개. 알겠어?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6의 배수인 걸 구하라. 그럼 여기서 몇 개 선택해야 돼? 하나 무조건 선택해야죠. 여기서도 하나 무조건 선택해야죠. 그래야 6되니까.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는 무조건 선택해야 되니까 얼마? 3개죠.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은 무조건 선택해야 되고 여기도 3은 무조건 선택해야 돼. 그러면 3, 3의 제곱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총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니까 몇 개? 그것도 6개. 6의 배수. 맞습니까? 자, 만약에 9의 배수인 거의 개수 그러면 여기서는 3의 제곱이 무조건 선택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만 선택되는 것만 따지면 되지. 그치? 그럼 몇 개야?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몇 개? 4가지. 이해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수의 개수 문제에서 조금 응용돼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전 시간에 얘기했던 순열 얘기. 자, 순서대로 나열하면 순열이라고 써.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순열인데 2가지 기호를 쓴다 했죠. n 팩토리얼과 그 다음에 n 퍼미테이션 r 이렇게 2가지를 사용한다. n 퍼미테이션 r을 팩토리얼로 고치면 n 팩토리얼분의 n-r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0 팩토리얼은 1이고요. n 퍼미테이션 0 팩토리얼도 1이었다. n 퍼미테이션 n은 얼마? n 팩토리얼이다. 그죠? 이렇게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n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얘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얘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사람들을 세우긴 하는데 어떤 조건들을 붙일 거야. 어떤 조건들을 붙이냐면 첫 번째는 이웃한다.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웃한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자, 하나, 둘, 셋. 남자 4명하고 여자 3명이 있어요. 근데 여자 3명이 이웃해야 된대. 이웃해서 써야 된대. 이웃해서 쓴다는 것은 붙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쵸? 여기 사이에 남자가 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전에 따졌냐? 이 3명을 한 명으로 보라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쓰는 방법을 쓰면 얼마? 5 팩토리얼. 맞죠? 5명이 일렬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여자 3명이 서로 바뀔 수 있잖아. 이 순서가. 그러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애가 이렇게 여자애들이 쓸 수도 있지만 3번, 2번, 1번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1번, 3번, 2번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따져야 되겠지? 얘네들이 순서 바뀐 경우 3명이 일렬로 서는 거니까 얼마? 3팩토리얼. 이러면 끝난 거죠. 됐습니까?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7명 중에서 여자 3명이 이웃해서 서는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지? 어렵지 않죠? 뭐 이번에는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는데 이 중에 여자 3명이 이웃하지 말아야 된대. 왼수지간이야. 한마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남자애들을 먼저 세운다.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몇 가지? 4팩토리얼이죠. 맞죠? 그리고 그러면 4명을 먼저 세웠어. 그 다음에 여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요 사이사이에 3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웃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몇 개의 공간을 쌤이 만들었죠? 5개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 맞죠? 3군데를 선택해서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뒤에
5 퍼뮤테이션 3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됩니까? 이해돼? 4명을 먼저 세웠어요. 이렇게 4명을 세웠고 이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3명을 뭐 이렇게 세워도 되고 이렇게 세워도 되고 이렇게 세워도 되고 이런 얘기 아니야. 순서대로 세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5개에서 3개를 일렬로 세운다. 그래서 이것은 이웃하지 않는 방법수를 구할 때 이렇게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관련된 문제는 이런 걸로 다 풀 수 있어. 자, 하나만 예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남자 하나, 둘, 셋, 4명이 있는데 얘가 있고요. 여기에 부모님이 있어요. 아빠, 엄마. 얘는 꼬마애들이야. 그리고 여자애들도 2명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총 6명이 있는 거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여자 아이들은 서로 이웃해야 돼. 서로 이웃해야 되고요. 부모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대. 부모는. 어? 이렇게 여자애들, 남자애들을 이웃한다 할까? 남자애들을 이웃한다. 남자아이들이 서로 이웃하고 남자아이들이 서로 이웃하고 부모는 이웃하면 안 된다. 자, 이런 가지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계산할까? 자, 남자아이들이 서로 이웃한다니까 누가 껴들면 안 되죠. 일단 이걸 한 명으로 본다고 해서 1명, 2명, 3명. 그치? 그 다음에 부모님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이 3명을 먼저 이렇게 세워야죠. 얼마? 3팩토리얼. 그럼 이렇게 섰다 쳐. 그러니까 이 4명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크게 쓸게. 그리고 3명 이렇게 섰다 쳐. 그럼 부모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맞지? 이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이 4명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4군데에서 2군데를 쓰는 거지? 순서대로. 얼마? 4 퍼뮤테이션 2. 그치? 다 한 거야? 이게 정답이야? 뭘 더 해야 되죠? 아니지. 남자 4명이 이웃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지네들이 바뀌는 경우로 써야죠. 그치? 또 얼마? 4 팩토리얼. 맞아요? 이래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렇게 볼 수 있다. 됐죠? 자, 필기할 거 필기해 놓고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정말 돼요. 너 욕도 없어? 자기가 하려고 했죠? 하나 달라고 그래. 거기다 놔야 돼, 진짜. 원래 필기는 안 돼요. 이렇게 잘 드러나야 돼요. 뭐 학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이 부분을 야 너네들 경우의 수 뭐 중학교 때 다 배웠지? 하면서 앞부분 뚝 잘라먹고 뒷부분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부분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놔야 돼. 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교대순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교대순열. 자, 교대순열이라는 건 뭐냐? 교대순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대로 쓴다. 교대로 쓴다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남녀 이렇게 교대로 서는 것을 교대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대순열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 자, 교대순열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남학생하고 남자와 여자의 인원수가 같은 경우, 남자 수와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가 같은 경우. 두 번째는 남자 수와 여자의 수 차이가 한 명 차이 나는 경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두 명 이상 차이가 나면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왜냐면 남자가 4명인데 여자가 2명이다. 그러면 남녀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치? 근데 남자가 4명이고 여자 4명이라든가 남자가 4명인데 여자가 3명이라든가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남녀 이렇게 쓸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도 남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 명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인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아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와 거의 동일해요. 남자 예를 들어서 뭐 4명이고 여자도 4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남자 4명 먼저 세워야죠. 남자 4명 세우는 방법 몇 가지?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자 4명을 세우는데 여자 4명을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다가 그냥 4명 세우면 됩니까? 안 되지. 왜? 여자 이러면은 남녀 이렇게 쓰는 게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이렇게 세워야 돼. 여자를 이렇게 4명 세우든가. 그죠? 아니면 이렇게 4명 세워야죠. 그럼 교대로 쓰는 게 되잖아. 여남 아니면 남녀 그치? 뭐 이렇게 세우는 게 4개 중에서 4명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니까 얼마? 4팩토리얼이죠.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도 똑같겠죠? 개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하기 2를 해줍니다. 남자 4명, 여자 4명 각각 세운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돼.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공식화 만들어주자면 남자가 n명이야. 여자도 n명이겠지? 같은 경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m 팩토리얼 곱하기 m 팩토리얼 곱하기 2 이러면 된다는 얘기야. 왜? 남자가 먼저 서는 경우 또는 여자가 먼저 서는 경우 둘이 더해야 되니까 2배겠지. 그래서 한 명 차이가 나는 경우 자 남자가 n명인데 여자가 n 플러스 1명이라고 칩시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남자가 먼저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자가 3명인데 여자가 4명이야. 그러면 여자 먼저 세워야 돼? 남자 먼저 세워야 돼? 남자 먼저 세우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교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수가 한 명 더 많은 것부터 세워야죠. 거기서부터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부터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자 4명을 먼저 세웠어.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맞죠? 그리고 여자 3명을 아니 남자 3명 어디다 세워야 돼? 여기다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 딴 데다 뭐야 이거 씨. 이런 씨. 어? 딴 데다 세우면 안 되죠? 따라서 갑자기 꺼져버려. 다른 경우에는 남자의 수가 n명이고 여자 수가 n 플러스 1명이면 얘는 세우는 방법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n 팩토리얼 이러면 끝나. 곱하기 2 같은 거 안 해줘도 된다. 그렇죠? 왜 이래? 싫어. 왜 자꾸 꺼져? 이상하네. 불안불안하죠 컴퓨터가. 자 얘기했죠? n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됐습니까? 교대로 수는 이런 수녀를 우리는 교대 수녀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자, 세 번째.
번째. 자, 이번에 얘기할 내용은 뭐냐? 이건 잘 들어야 돼. 원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순열. 자, 원순열.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알아놔야 돼. 둘 다 알아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자, 공식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기준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기준을 세우는 방법. 자,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모두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패턴을 모두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적응이 어느 정도 되면 기준을 세우는 방법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입체도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원순열은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보통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그냥 간단한 계산 같은 것만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쓰는데, 자, 원순열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원탁이 있습니다. 원탁이 있는데 이 중에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 여기에 1, 2, 3, 4, 5번이라고 하는 5명을 안 치려고 그래. 근데 자, 이 원탁의 방향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런 걸 무시한다. 자, 우리가 원탁의 개념이 뭐죠? 어떤 자리가 상석이다, 하석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걸 원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탁자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데가 상석 아니야. 여기다 손님들이 이렇게 오고, 그죠? 이런 개념이 있는 건데, 이 원탁은 다 평등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원탁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 놀이공원 가봤지? 놀이공원 가면은 이제 회전목마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원탁이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있어. 다섯 개가 자석이 있는데 이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뺑글뺑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자와 함께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자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의자와 함께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이 1, 2, 3, 4, 5번을 빨주노초파 아니면 1, 2, 3, 4, 5로 봐도 이렇게 앉게. 여기가 1번 앉고 2번 앉고 3번 앉고 4번 앉고 5번 이렇게 앉으나 자, 어떻게? 여기에 1번이 앉고 여기 2번 앉고 3번 앉고 4번 앉고 5번 앉으나 똑같죠? 그치? 똑같아. 옆으로 살짝 돌아가면은 1, 2, 3, 4, 5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또 여기에 1번 앉고 2번 앉고 3번 앉고 4번 앉고 5번 앉으나 똑같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먼저 5명을 여기 앉혔어. 그럼 얼마야? 5명을 5개의 자리에 앉히니까 5팩토리얼이겠지? 5팩토리얼 맞죠? 맞죠? 이게 5, 4, 3, 1 이렇게 될 테니까 5팩토리얼인데 겹치는 경우가 얼마나 겹치죠? 1, 2, 3, 4, 5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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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한 번. 몇 번 겹쳐요? 5번 겹치죠? 그럼 그만큼은 나눠줘야지. 그럼 얼마야? 4팩토리얼이 정답이네. 그래서 5개의, 그러면 5개가 아니라 n개의 의자에 원탁이 앉는 가지수는 얼마? n-1 팩토리얼이 됩니다. 원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을 앉힌다. 얼마? 9팩토리얼이 원탁이 앉는 거죠. 9번 겹칠 테니까. 10번 겹칠 테니까. 그죠? 왜? 5팩토리얼이라는 것은 5, 4, 3, 2, 1인데 5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면 4팩토리얼 맞잖아. 그치? 그래서 공식에 의한 방법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기준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1번이라는 애가 그냥 특정한 한 명 기준을 세웠어요. 1번 기준 해가지고 얘가 여기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1번이란 애가 여기 앉는 방법. 몇 가지일까? 돌아가고 있어. 얘 의자가 돌아가고 있어. 1번 애가 여기 앉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 의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죠. 왜 한 가지일까? 자, 여기에 앉았다 쳐. 어차피 돌아가면은 여기와 같죠? 여기 앉아도 똑같고요. 여기 앉아도 돌아가면 어차피 여기죠? 여기 앉아도 돌아가면 어디지? 여기 앉아도 돌아가면 여기.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에 앉으나 똑같은 거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1번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죠. 그러면 1번이 여기를 앉았어. 그러니까 1번이 앉음으로써 이 원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 왜? 1번 애가 앉음으로써 나머지 애가 2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여기에 1번 애가 앉음으로써 1번의 왼쪽에서 첫 번째, 1번의 왼쪽에서 두 번째, 1번의 오른쪽에서 한 번째, 1번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라는 순서가 정해져 버리죠. 그치?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니네들이 좋아하는 뭐 누구 있냐? 이러면서 아이유가 앉았다 치자. 아이유가 앉았어. 앉음으로써 아이유 바로 옆에 앉는 거하고 맞은편에 앉는 거하고 서로 의미가 다르잖아. 그치? 얘가 앉음으로써. 그치?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야? 그냥 직순열이라고 하죠. 그냥 순열이야. 그럼 4명이 그냥 앉는 방법이잖아. 나머지 4자리에 그냥 4명이 앉는 방법이죠. 순서대로. 얼마? 4팩토리얼. 맞습니까? 똑같죠? 정답은. 아까 5-1 팩토리얼이나 이렇게 보는 거나. 똑같죠?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원순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원순열 A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아까 배웠던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이제.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첫 번째 원탁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가 있어. 근데 여기에 남자 4명하고 여자 3명이 여기를 앉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해서 앉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했다고 칩시다. 여자 3명이 이웃해서 앉는 경우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이 한 명으로 보라고 했죠. 그럼 총 몇 개? 5개, 5명이 원탁에 그냥 앉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한 거 이거 하나를 한 자리로 보는 거지. 그냥. 그죠? 그러면 5명이 원탁에 앉는 방법이 몇 가지야? 4 팩토리얼. 맞습니까? 5명이 원탁에 앉았어. 그러면 자 4 팩토리얼을 했으면 이제 원수녀는 이제 없어진 거죠. 원탁의 의미는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곱하기 얘네들이 뭐 1, 2, 3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2, 3, 1 이럴 수도 있고 그쵸? 얼마? 3 팩토리얼. 이게 정답이죠? 3명이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볼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먼저 이 4명을 원탁에 앉혀버리는 거야. 그럼 몇 팩토리얼이야? 몇 팩토리얼? 4명을 앉혔어. 4명을 앉혔어. 일단 원탁에. 3 팩토리얼이죠? 선생님 의자는 7개인데요? 그래 알았어. 그래 놓고 이렇게 4개의 자리에 여자 3명 앉으면 되잖아. 그럼 7개의 자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4개에서 여자 3명이 앉으면 이웃하지 않는 거죠? 맞죠? 하나, 둘, 셋, 4개에서 커뮤니케이션 3개의 자리에 여자애들이 앉으면 되는 거지? 끝났잖아. 이해됩니까? 원탁에서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이런 부분들 이것을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의 모양이 변형된 형태를 잠깐 쉬었다 얘기해요. 원순열 형태가 변형된 형태의 원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디냐면, 자, 그러면 이런 원순열의 형태가 변형된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똑같은 조건인데, 이번에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여기에 8명의 학생이 앉는 방법 속에 가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놈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얘는 먼저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여기에 앉히겠지. 몇 명을? 8명을. 8팩토리얼이죠? 일단 8명을 앉혔어. 근데 어떤 경우가 겹치게 되냐면 자, 봐봐.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는 거하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아 달라.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는 거하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지 이거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앉으면 똑같죠? 이렇게 하는 건 다르단 말이야. 근데 왜 돌려봐야 같아질 수가 없잖아. 이렇게 앉으면. 근데 이렇게 앉으면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으면 같죠?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똑같아지잖아요.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몇 번이 겹치냐? 1, 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하고 여기서 출발할 때 하고 여기서 출발할 때 하고 여기서 출발할 때. 맞죠? 그냥 네 군데에서 같아진단 말이에요. 겹쳐진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는 8, 7, 6, 5, 4, 3, 2, 1인데 4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볼게. 이렇게 쓰죠? 얘로 나눈 이유는 이렇게 팩토리얼로 쓰려고 하니까 2 곱하기 7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것은 이제 공식에 의한 방법이고요. 겹치는 것을 따져서 두 번째 기준을 세우는 방법으로 써볼게요. 이번에는 기준을 세우는 거. 기준을 세우는 것을 이해하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8명의 학생이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4, 5, 6, 7, 8 8명의 학생 중에서 1번이라는 특정한 애가 여기에 앉는 방법 몇 가지일까? 두 가지. 오, 우리 왕기 대단한데 똘똘한데 이거. 왜 두 가지야? 여기 앉으나 여기 앉은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다 똑같은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앉으면 여기 앉은 거 여기 앉은 거 여기 앉은 거 어차피 돌아가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선택권은 어차피 여기냐 여기냐죠. 맞죠? 그러니까 두 가지야. 그럼 얘가 앉음으로써 얘가 이렇게 1번이 여기 앉음으로써 나머지는 다 순서가 있는 놈이라고. 1번 옆에 앉느냐 1번 두 번째 옆에 앉느냐 세 번째 옆에 앉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직순열이죠? 얼마? 7팩토리얼. 똑같잖아. 이해돼?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 탁자의 모양을 다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9명이 앉아야 돼. 그럼 기준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쉬워. 몇 명? 9명이 앉는 거야. 그치? 9명이 앉는 거야, 여기에. 자, 1번이라는 특정한 애가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왕기야. 세 가지, 세 가지. 왜?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왜? 여기 앉으면 뭐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여기 앉으면 여기 앉은 거, 여기 앉은 거 똑같은 거란 말이야. 여기 앉으면 여기 앉은 거, 여기 앉은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은 세 가지야.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직순열이죠. 그러니까 얼마? 8팩토리얼. 8명이 그냥 앉으면 되니까. 이해돼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원순열은. 자, 이렇게 생겼어. 의자가 이렇게 있어. 총 몇?
여덟 개의 의자가 있는 거지. 자, 여기에 1번이랑 8명이 있는데 1번이란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이 완기 네 가지죠, 네 가지. 여기 앉는 거하고 여기 앉는 거 똑같죠. 여기 앉는 거하고 여기 앉는 거 똑같죠.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똑같죠.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똑같죠. 그치? 그냥 네 가지야. 그리고 나머지는 직수열이죠. 얼마? 7팩토리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원순열도 우리는 다 같이 해봤어요. 그치? 아, 그렇구나. 자, 요게 원순열이야. 알겠죠? 요게 원순열. 다음. 자, 이번에 이제 또 얘기할 내용은,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A, B, C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방법 그러면 어렵지 않죠. 답은 얼마? 그냥 3팩토리얼이죠. 그치? 근데 이게 아니라 A, A, B가 나열되는 방법일 거야. 자, 같은 게 지금 존재하고 있죠?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A와 A가 서로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일단은 A 다시라고 놓고 한번 쌤이 나열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A가 맨 먼저 나올 수도 있고 A 다시가 맨 먼저 나올 수도 있고 B가 맨 먼저 나올 수도 있겠지? 수용도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A 다시가 나올 수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B가 나오겠고 여기는 A 다시가 나오겠지. 맞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A, B가 될 것이고 B고 A 이렇게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A, A 다시, A 다시고 A, A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건 서로 다른. 그래서 얼마야? 3팩토리얼이 6개 아니야. 3, 2, 1이니까. 그럼 6가지잖아. 서로 다른 거라면. 그치? 그런데 A와 A-가 똑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뭐하고 뭐하고 같냐면 여기에서 요거죠. 사실은. 요건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지금 똑같잖아. 그럼 하나인 거죠. 이게 한 개. 그 다음에 여기는 AAB나 AAB 이렇게 같죠? ABA, ABA 같은 거지? 그럼 총 몇 가지야? 3가지죠. 맞지? 그러면 이 3가지를 매번 이렇게 그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은 방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을 서로 다른 거라 생각하고 나열. 얼마? 3팩토리얼인데 맞죠? 그거에서 A와 A-가 서로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서로 바뀌는 가지수 만큼 나눠주면 된다. 그럼 얘 바뀌는 경우가 몇 가지야? 둘이 바뀌는 게 2팩토리얼이죠? 그치? A-가 바뀌는 가지수는 2개가 서로 나열되는 방법이니까 이만큼 둘이 바뀌어도 똑같은 거니까 뭐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자, A라는 게 이렇게 3개, 4개 있고요. B가 2개 있고 C가 3개 있어.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지. 그럼 9개를 어떻게 그냥 나열하죠. 나열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각각 바뀌고 얘네들이 바뀌고 얘네들이 바뀌어도 똑같잖아. 그만큼 겹친다는 얘기야. 뭐 얼마? 4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이만큼 전체를 나눠주면 된다. 됐어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공식화 시켜줄게요. A가 M개 있어. B가 N개 있어. C가 R개 있어.
했을 때 얘 같은 것이 있는 얘를 나열하는 방법수는 m 플러스 m 플러스 r 팩토리얼을 뭘로? m 팩토리얼 m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됐습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게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근데 이걸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변형을 잘 알아야 돼요. 변형. 얘가 어떻게 변형돼서 문제가 나올 것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기본적인 이 공식은 알아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냐? 첫 번째, 순서가 정해진 순열. 두 번째는 최단 경로. 이렇게 두 가지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자, 먼저 순서가 자, 순서가 정해진 경우부터 볼게요. 왜 이렇게 자꾸 꺼지지? 순서가 정해진 경우.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왕기가 있고요. 수민이가 있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더 있어. 근데 달리기 시합에 나갔어. 5명이 달리기 시합에 나갔어.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자, 왕기가 수민이보다 왕기가 먼저 들어올 경우의 수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야? 왕기 들어온 다음에 수민이 들어와도 되지만 왕기 들어오고 누가 들어온 다음에 수민이 들어와도 되는 거죠. 그쵸? 아니면 누가 들어오고 왕기 들어오고 다른 사람 2명이 들어오고 수민이 들어오고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왕기와 수민이가 순서가 정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온다, 누가 나중에 들어온다는 게 정해져 버렸지. 그쵸? 이런 경우에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몇 가지일까요? 일단 얘네들이 순서대로 들어오는 가지수가 몇 가지죠? 5팩토리얼이겠지. 그치? 그리고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자, 2로 나누면 돼. 왜? 어차피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반절은 왕기가 먼저 들어왔을 거고 반절은 수민이가 먼저 들어왔겠지. 안 그래? 전체 경우에서. 이해돼? 어차피 다른 친구들하고는 상관없이 전체 경우 5팩토리얼 중에서 반절은 왕기가 먼저 들어왔을 거고 둘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한다면 반절은 수민이가 먼저 들어왔겠지. 그럼 왕기가 먼저 들어온다라고 하면 2로 나누면 되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왕기하고 수민이가 있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진원이가 있어. 그리고 2명이 더 있대. 이 3명 중에서 왕기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민이가 들어오고 진원이가 들어와야 된대. 근데 순서대로 꼭 왕기, 수민이, 진원이가 이렇게 이 순으로만 들어오는 거지 이 사이에 누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러한 순으로 이렇게 들어올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5명이니까 5팩토리얼인데 얼마로 나누면 되냐? 이 3명이 순서가 바뀌는 것만큼으로 한 번은 왕기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수민이, 진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왕기, 진원이, 수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수민이, 왕기, 진원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진원이, 수민이, 왕기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얼마? 3팩토리얼인 6으로 나눠야죠. 이거 자꾸 왜 꺼지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3명이 순서가 정해졌다. 5명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 3명을 뭘로 보면 됩니까? 같은 알파벳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 C, D인데 A, B, C가 요 순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다 A, A, A로 놓고 풀어도 무한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5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게 정답이죠? 맞지? 같은 걸로 보면은 얘 3팩토리얼 이렇게 보잖아. 이해돼? 이해돼요?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순서 계승이 정해진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가 응용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최단 경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너희들 뭐 다 알다시피 옛날에 A라는 지점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B라는 지점이 있었어.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했었죠. 111, 111. 여기서 이 1이라고 표시된 건 다 뭡니까?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가지수죠. 사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최단 경로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그러면 여기는 뭐였죠? 둘이 더했죠. 더한 이유는 얘로 갈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기 때문에 둘이 더한 거야. 두 가지. 여기 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죠? 세 가지. 이렇게 둘이 더했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몇 가지야? 네 가지죠?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여섯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10가지. 여기는 10가지. 여기는 20가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로수는 20개다.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쌤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얘를 따져보자면, 자, 우리가 최단 경로로 가려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거꾸로 온다거나 그런 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을 한 번 가는 것을 A라고 할게. 이렇게 한 번 가는 것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를 몇 번 써야 됩니까? 여기를 가려면 A를 어찌됐든 세 번 써야죠. B도 세 번 써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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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가 나열되는 가지수와 같은 거예요. 왜? 만약에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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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면 뭐야?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A, B, B, A, A, B 이렇다면 어떻게 가는 거야? A, B, B, A, A, B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A 3개, B 3개가 나열되는 가지수가 경로수죠? 그러면 6팩토리얼 3팩 3팩 이거잖아. 그럼 얼마? 6, 5, 4, 3, 2, 1은 약분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6이잖아. 얼마? 20. 똑같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쌤이 1번도 알아놔야 된다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최단 경로는 아니지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가는데 갈 수 있는 방향은 요 방향, 요 방향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얘로 못 풀어요. 이 같은 것이 있는 수.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죠.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죠.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볼까요? 여긴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죠. 여기는 몇 가지? 여기까지 세 가지였어.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니까 다섯 가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세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니까 다섯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세 가지니까 13가지. 여기는 7가지. 여기는 둘이 하면 20, 25가지. 오케이? 이런 것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또 이번에는 얘가 더 편리하게 되는 경우를 하나 보여줄게요. 입체도형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입체도형. 아까 원순열 입체도형 안 했구나. 자,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이 있는데 여기가 A라는 지점이고 여기가 B라는 지점이에요. 근데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야 돼. 물론 이 안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가이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111 따지기가 힘들죠. 안에 것까지 막 어떻게 다 따지기 힘들죠. 그러면 자, 어차피 일로 가는 방향, 일로 가는 방향, 아래로 가는 방향. 이 셋 중에 하나겠지?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놓고 C라고 놓으면 A 몇 번? A로는 3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B로는 몇 번? 2번. C로도 2번. 맞습니까?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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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C로 결정되는 가지수가 가는 얘기죠. 맞지? 그럼 얼마? 3, 4, 5, 6, 그러니까 7팩토리얼, 3팩, 2팩, 2팩. 오케이? 이러면 끝났죠. 그럼 만약에 이제 선생님 A, B, C, A, B, C, A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야. A, B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A, B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온 거야. 어차피 여기서 일로 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체도형인 경우에는 얘를 푸는 게 훨씬 더 쉽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런 것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아까 입체도형 하나 얘기를 안 했는데 원순열에서. 자, 원순열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입체도형인 경우. 이것은 공식에 의한 풀이는 불가능하고요. 거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정육면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리고 정육면체의 색깔을 칠하려면 6개의 색깔을 6개의 색이 있어요. 이 6개의 색을 여기다가 칠하는 방법 쓸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6개의 색을 여기다 칠하는 방법. 아니면 1부터 6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넣는 방법을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1부터 6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넣는 방법. 자, 그러면 자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1, 2, 3, 4, 5, 6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되게 쉬운데요? 여기 일단은 색칠할 수 있는 게 6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얘가 6가지 중에서 하나를 색칠했다 쳐. 그럼 이 밑에 색칠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죠? 5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원순열이 이렇게도 원순열이고 이렇게도 원순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씨 뭐야? 계산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체도형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씁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 자, 1이라는 특정한 수를 여기다가 여기에 있는 면 어디에다가 색칠하는 방법 몇 가지? 1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있는 어떤 면에다가라도 색칠하는 방법 한 가지죠. 왜? 1 여기다 색칠해도 옆으로 이렇게 눕히면 맨 위로 올라가죠. 1 여기다 색칠해도 위로 눕히면 맨 위로 올라가죠. 맞지? 1을 색칠하는 방법 한 가지야.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1이 됐어. 그러면 1이라는 놈이 정해짐으로써 1과 맞은편에 있는 놈은 확실한 거 아니야. 그치? 1이 정해졌으니까 1과 맞은편에 있는 놈은 그냥 정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겠지. 몇 가지? 5가지. 오케이? 그러면 2가 만약에 여기 정해졌다고 칩시다. 맞은편에. 그럼 위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정해진 거야. 근데 이 옆에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여기가 다시 원순열이죠. 그러면 이 3, 4, 5, 6이 이 원순열에 의해서 여기가 3, 4, 5, 6 이렇게 되나 3, 4, 5, 6 이렇게 되나 3, 4, 5, 6 되나 똑같잖아 이런 게. 그럼 이 네 개를 뭐 하면 됩니까? 다시 원순열 쓰죠. 원래는 아까 전에는 하나만 원순열 이 기준으로 정했으면 원순열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없어진 원순열은 이게 없어진 거야. 이렇게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여기에 다시 원순열이 정해지니까 얼마 써야 돼? 4개를 원순열에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3팩토리얼. 맞습니까? n-4-1팩토리얼. 됐어요?
끝났네. 자, 그럼 문제 하나 내볼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사위는요. 1부터 6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넣죠. 근데 규칙이 하나 있죠. 어떤 규칙을 갖고 있죠?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이 항상 같게 놓죠. 위에가 1이면 아래는 무조건 6이어야 돼. 7로 갔단 말이야.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여야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아래가 6이어야 되고요. 여기가 3이면 여기는 4여야 돼. 즉 각각의 눈의 합이 7로 일정하게 주사위를 만들죠? 너네들 주사위 보면은 여기가 1인데 맞은편에 6이 아니라 뭐 2 이렇게 있는 그런 주사위는 없어. 주사위는. 그렇게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수일 거야. 지금 한번 계산해 볼래요?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수는 몇 가지인가?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수. 설마 머리로 계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수. 한마디로 1, 2, 3, 4, 5, 6의 그 숫자를 맞은편, 그러니까 그 마주보는 눈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지. 평행이지, 평행. 평행하게, 평행하게, 평행하게. 그렇지. 평행하게. 그렇지. 그렇지. 세 가지 아닐까? 아이, 왜 그래, 또 왕기야. 그냥 대충 찍지 말고. 뭐 이렇게 자꾸 찍으려고 그래. 근데 한 가지 아니야. 수능이 나왔니? 아, 두 가지네요. 응? 두 가지. 오, 왕기 대단한데, 두 가지 해야죠, 두 가지. 자, 그거 상문제예요, 상문제. 그거 푸는 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 2, 그러니까 1, 2, 3, 4, 5, 6이 있겠죠? 1, 2, 3, 4, 5, 6이 있는데, 먼저 특정한 1을 여기다 선택하는 방법수는 한 가지였어, 그치? 그러면 1을 맨 위로 올렸다 쳐, 그치? 그러면 이 맞은편은 무조건 저절로 6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도 한 가지죠. 무조건 6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옆에인데 이 옆에를 2, 3, 4, 5인데 두 개, 2가 따르면 5가 무조건 와야 되고 3이 따르면 무조건 맞은편에 4가 와야 돼. 그러면 여기 한 면에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2 아니면 3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왜? 2가 오면 여기 5고 얘가 3이 오면 여기 무조건 4가 와요. 그쵸? 얘가 예를 들어서 2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기냐 여기냐라고. 그치? 어차피 2가 여기냐 여기냐면 이 2가 절로 가든지 뭐야. 그러니까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죠. 다 그냥 지가 알아서 결정이 돼버리지. 나머지 하나가 2 하나가 결정이 되면 얘가 2였으면 무조건 뭐야? 여기는 5여야죠. 그치? 그러면
얘가 2였으면 여기 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4냐 아니면 4, 3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다? 두 가지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RPM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 5시까지 하면 되고, 그때 이제 숙제 검사를 할 건데, RPM에 몇 페이지까지니? 같은 것이 있는 수요. 자, RPM의 유형 17번까지 하고, 중북순열은 아직 안 배웠잖아. 중북순열 빼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1, 22, 23, 24. 여기까지요. 거기까지 근데 중복순열 빼고 RPM에서 중복순열만 빼고 나머지 것들 다 해가지고 오면 돼요. 중복순열만 빼고 그 최당 용어 최당 용어까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거의 빼고 중복순열만 빼고 해가지고 오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